자, 2.5절은 테크니컬 시큐리티 아키텍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이제 기술적 보안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보안 구조. 자, 기술적 보안 구조란 무엇이냐? 시큐리티 아키텍처, 보안 아키텍처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떤 플랜, 팔러시를 가지고서 빅 픽처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걸 갖고서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IDS를 구입을 해서 설치한다든가, 방화벽을 설치한다든가, 호스트 하드닝, 이 학기 때 좀 다룰 건데요. 이런 기술적인 방법들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적인 보안 통제를 보안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보안 아키텍처를 세울 때 우리 책에서 레거시 테크놀로지 다루기라는 항목이 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어떤 보안 아키텍처를 적용을 한다면 기존 기술을 한 번에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기존 기술을, 새로운 기술을 한 번에 완전히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성이 부족한 기술부터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우선적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체하는 비용이 효과를 초과한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시죠. 항상 나오죠. 비용과 효과. 자, 기술적 보안 구조의 기본 원칙으로 5가지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심층 방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레이어 개념으로 하나씩 각각 레이어에 맞는 적합한 방어 기술들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가장 약한 고리. 연결고리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강도의 수준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만 강하다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보안 부담의 최소화. 그래서 비용은 자원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현실적인 목표. 너무 이상적인 그런 목표를 세우게 되면 이제 달성조차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끝으로 SPOF라고 하는데요. SPOF, Single Point of Failure, 단일 실패 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로그인 서버가 있는데 그 로그인 서버가 고장이 나면 다양한 서비스들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이제 단일 실패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개념들을 여기서 이제 하나씩 풀고 있는데 심층 방어 부분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이 단어가 워크 팩터입니다. 워크 팩터. 자, 이렇게 심층 방어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격자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그런 것이 워크 팩터라고 하거든요. 그런 수고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심층 방어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가장 약한 고리는 인간이라고 하도 한번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보안 부담 최소화. 보안이 생산성을 저하거나 혁신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부담을 최소화해야 된다. 자, SSO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싱글 사인온이죠. 여러분들 학교 도서관하고 학교 포털 페이지에 모두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을 하죠. 이걸 따로따로 한다면 불편하겠죠. 근데 이거를 하나로 하면서 사용자한테는 편의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 보안을 담당하는 분한테는 좀 더 안전하게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보안 부담 최소화의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단일 실패 지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중간에서 얘가 고장이 난다고 하면 다른 거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 하더라도 이 네트워크 전체가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일 실패 지점을 만들지 않도록 피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술적 보안 구조 요소에는 경계 영역 관리, 내부 영역 관리, 원격 영역 관리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학교 네트워크다 생각을 하면 일단 학교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경계 영역 관리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이 경계 영역이 있어요. 자, 이런 걸 대표적으로 방화벽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대한 영역 관리가 있겠죠. 내부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위협 활동을 통제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런 것을 위해서는 내부에서도 또 중요한 요소 서버에는 별도의 방화벽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인 PC에다가 뭐 백신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외부에 있는 별도의 이제 서버에 접속하는 경우, 자, 이런 것은 원격 연결 관리가 되겠죠. 원격 연결 관리. 특히 요새처럼 이제 재택근무가 많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격 연결 관리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학교 도서관을 이용해서 논문 같은 거를 이제 검색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원격 연결을 할 텐데요. 그때 이제 가동되는 것이 이런 VPN이죠. 자, 기술적 보안 구조 요소. 회사 간에 IT 자산을 공유할 때도 이런 보안 아키텍처를 잘 따져봐야 돼요. 회사 간에 보안 통제를 요구하기도 하고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회사들이 아웃소싱을 많이 하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서. 그래서 A라는 회사가 어떤 C라는 클라우드 회사의 자원을 쓴다. 이럴 때 A 회사가 C 회사에 대해 요구를 하겠죠.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 통제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걸 요청하기도 하고, 역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사가 이 A 회사에게 지켜야 될 보안 통제 등을 요구하기도 하겠죠. 이런 부분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계약에 의해서. 이런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요.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상 계약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요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앙 집중적 보안 관리. 자, 기본적으로 보안 구조의 목표는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SPOF, Single Point of Failure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보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체계 이름이 SIEM입니다. SIEM, SIEM. 자, 과거에 UTM에서 ESM에서 SIEM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SIEM에 대해서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